안녕하세요. 수학의 모든 것의 강창원 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경제 수학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고 그 중에서도 세금 단원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전 강의에서는 세금의 종류 그리고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 그 중에서도 부가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은 세금 계산 방법 중에서 누진세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으면 이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열기 공장도 가격에 2천만 원짜리 중형 세단을 샀을 때, 세단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입니다. 2천만 원짜리 중형 자동차를 샀을 때 신차 구입 가격에 포함된 세금은 항목별로 다음과 같다라고 주어져 있어요. 공장도가의 5%인 특별소비세, 특소세액의 30%인 교육세, 공장도가의 특소세, 교육세를 더한 가격의 10%인 부가세. 부가세는 항상 마지막에 최종 10%가 붙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자동차 공장도가가 있죠. 2천만 원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어요. 그런데 공장도가의 5%인 특별소비세가 있대요. 이 특별소비세는 저번 강의 시간에 알려드렸는데 뭐였죠? 그 사치품이나 아니면 조금 뭐 생필품처럼 모든 국민에게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 특별히 세금을 더 매기는 세를 이제 특별소비세라고 했어요. 대표적인 데가 담배, 인삼, 모피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 중에 자동차도 이제 cc, 배기량에 따라서 이제 특별소비세가 붙는데요. 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 특소세라고도 해요, 줄여서. 특소세가 공장도가세 5%인 특별소비세가 있대요. 이거는 5%랍니다.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되죠? 누구의 5%죠? 항상 주체가 중요해요. 2천만 원의 5%입니다. 2천만 원의 5%면 0.05를 곱해야겠네요. 그죠? 그러면 공 두 개 사라지고 5를 곱하니까 얼마 나오냐면 100만 원. 요렇게 소비세가 붙을 것 같습니다. 그쵸? 2220. 아니면 이렇게 계산해도 되죠. 2천만 원의 10%는 200만 원. 그러면 1%는 20만 원. 1%가 20만 원이니까 5%면 100만 원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특별소비세가 5%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30%가 교육세인데요. 근데 여기선 조심하셔야 돼요. 문제에서 항상 주어지긴 합니다. 교육세는 누구의 30%냐면 특소세의 30%예요. 공장도가가 아니라.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요? 100만 원이요. 100만 원에 30%면 좀 많겠다. 그지? 곱하기 0.3을 계산해줘야 특소세 30%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얼마일까요? 30만 원. 이렇게 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공장도가에 특소세, 교육세를 더한 거에 부가세를 붙는데요. 항상 부가세는 마지막에 계산이 되는데 다 더해야 됩니다. 뭐냐면 공장도가 2천만 플러스 특소세가 100만 원 플러스 그 다음에 특소세의 30% 교육세 30만 원 얘가 이렇게 붙어요. 얘가 이렇게 붙으면 2130만 원이죠. 근데 이것에 뭐가 되는 거냐면 10%가 누가 되는 거냐면 부가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2130만 원에 곱하기 얼마죠? 0.1이죠. 10%니까요. 그러면 213만 원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신차 우리가 찾는 구입가는 세금을 싹 다 더해야 됩니다. 싹 다. 공장도가 2천에다가 다 구해놓은 게 여기 있었죠. 그죠? 2130만 원에다가 213만 원을 더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계산이 가능할까요? 끝에는 3, 그 다음에 1을 더하니까 4, 그 다음에 2에다가 1 더하니까 3, 2343만 원이라고 이렇게 답을 구해주면 세금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붙는 거구나. 그리고 계산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죠? 네.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단원의 이제 핵심입니다. 뭐냐면 누진세예요. 누진세. 누진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소득 금액이 커질수록 세금이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쓰지 마라 라고 하는 의도로 이제 이렇게 잡는 건데, 대표적인 애가 누가 있냐면 소득세, 연봉이 있죠. 그죠? 제가 뭐 1년에 연봉이 3천만 원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1년에 연봉이 7천만 원입니다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마다 세금을 따로 매기는 거예요. 적게 버는 사람들에게는 적은 세율을 매기고,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많은 세율을 매기는 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누진세라고 해요. 그리고 또 전기요금도 누진세가 붙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전기를 많이 쓰면 쓸수록 비례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확 커져요. 그걸 계산하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누진세를 매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단순 누진세율이라는 게 있고요, 초과 누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단순 누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의 과세 물건에 대해 하나의 세율을 부과하는 건데, 딱 그 금액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금액에 따라. 예를 들어서 연봉 3천이면 세금 5%, 연봉 7천이면 세금 7%, 이렇게 딱 정하는 걸 단순 누진세율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200만 원 한 달 기준으로 할게요. 한 달에 200만 원 이하 버는 사람은 세율이 5%입니다. 200만 원을 넘어서 버는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겐 7%의 세금을 매겨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만약에 내가 100만 원 소금이 매겨졌어요. 100만 원 소득이 나왔습니다 라고 하면 몇 프로가 붙을 거냐면 5%가 붙을 거예요. 5%가 붙으면 100만의 1%가 1만 원이잖아요. 그럼 5%는 5만 원이죠. 그죠? 세금이 5만 원을 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300만 원 소득인 사람에게는 7%의 세금을 매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300만 원에 7%면 얼마냐면 3, 7에 21이니까 21만 원의 세금을 매기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단순 누진이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어떤 약점이 있냐면,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뭐냐면, 죄송해요. 200만 원 버는 사람과요, 201만 원 버는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보실래요? 200만 원과 201만 원. 어떤 사람은 200만 원을 벌었어요. 200만 원을 벌면 어디 세금이 매겨지냐면 5%의 세금이 매겨져요. 200만 원에 대한 5%. 그러면 누가 세금이냐면 10만 원이 세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나는 얼마 버는 거죠? 내 수중에 들어오는 돈은 19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1만 원 버는 사람이 있어요. 201만 원이 버는 사람은 7% 세금을 매겨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법으로 정한 거니까. 그러면 201만 원에 7%면 201 곱하기 7하면 7이 14니까 14만 7천 원이 세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는 이 사람은 201만 원에서 14만 7천 원을 빼야 돼요. 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3천에다가요. 하나 내려가니까 6만 이렇게 되겠네요. 6만이라고 되면서 얼마가 될까요? 180이 될까요? 186만 3천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86만 3천 원 이렇게 되면 사실 누가 이렇게 소득을 벌려고 하겠습니까? 그죠? 저는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만 원을 더 벌었는데 세금을 더 떼서 오히려 적게 일한 친구보다 돈을 적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치명적인 약점이 있기 때문에 단순 누진세는 대부분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무슨 세를 적용을 하냐면요, 초과 누진이라고 해서 구간별로 세금을 따로따로 매기는 거예요. 초과 누진이라는 방법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201만 원 버는 사람은 세금을 더 떼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는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방법을 제가 전기세를 기준으로 할게요. 전기세가 예전에는 구간을 6개 단위로 나눴대요. 6개 단위로 나눴는데 지금은 어떻게 나눴냐면 2016년에 개편했대요. 그래서 3개 단위로 나눴어요. 그래서 3개 단위로 나눠서 이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제 이거 전기의 단위는 뭐냐면 킬로와트 아워거든요. 킬로와트 아워인데 그러니까 1시간당 쓰는 양이죠. 그게 200킬로와트 아워 이하를 쓰게 되면 아예 기본료 자체를 910원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1킬로와트당 얼마를 쓰냐면 93.3원을 매기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201부터 400까지 쓰는 그 구간에 대해서는 이 금액을 매기겠다라는 거예요.
아까랑 차이는 뭐냐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보여드릴게요. 얼마냐면 내가 한 달 동안 100kWh를 썼습니다. 내가 100kWh를 쓰면 얼마가 되는 거냐면 이 구간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구간에 해당하는 거니까 기본료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요. 910원이 되는 거예요. 플러스 그 다음 뭐가 붙을까요? 사용료가 붙겠죠. 그죠? 사용료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1kW당 93.3원을 쓰니까 93.3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되냐면 나는 100만 썼잖아요. 그죠? 이 구간 안에 있으면서 100을 썼으니까 곱하기 100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얼마가 되냐면 910원에다가 9,330원이 이렇게 붙어요. 그러면 이 금액을 더하면 얼마냐면 0, 그 다음에 4, 2, 그 다음에 만원. 그래서 240원. 요렇게 붙어요. 내가 만약에 한 달 동안 요렇게 쓰면 글자 좀 바꿔드릴게요. 1240원. 그런데 제가 300kW를 썼다고 할게요. 여기다 이제 써드릴게요. 300kWh를 썼다라고 하면 이 당시에는 기본료를 얼마를 쓰냐면 기본료 자체를 요 금액으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게 쓴 사람한테는 애초에 기본료 자체를 적게 받아요. 910원을 받는데 이 경우에는 기본료를 얼마를 받냐면 1,600원을 받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누가 붙냐면 사용료가 붙죠. 그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사용료가 얼마를 썼냐면 300을 썼잖아요. 300을 썼으니까 300 구간에 쓴 친구들은 이 금액을 받으니까 187.9 곱하기 300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때의 사용료는 뭐냐면 이 300인데 300 중에 200까지는 누구로 매기냐면 이 요금으로 매겨요. 그리고 200이 넘어가는 구간에 대해서만 이 금액을 매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누진제, 초과 누진제예요. 그냥 단순 누진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불이익이 발생하는 건 그냥 이거 자체에 300을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200까지는 이 금액을 매겨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안 돼. 전체에 300을 쓰는 게 아니라 사용료만 제가 다시 계산을 해드릴게요. 사용료는 얼마가 되냐면 200까지는 이만큼 쓰는 거야. 93.3까지는 200을 이렇게 쓰는 거야. 줄게. 이건 잘못된 표현이야. 이렇게 쓰면 안 돼. 사용료는 이렇게 계산하면 안 돼. 200 구간까지는 이렇게 쓰고요. 플러스. 그럼 얼마를 더 썼죠? 100을 더 썼죠. 이제 300이니까. 남은 100에 대해서는 이만큼을 매기는 거야. 그래서 187.9원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되냐면 100을 계산해서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얼마냐면 계산을 제가 안 했네. 제가 해드려야 되겠네요. 요거 계산하시면 00이니까 02 하나가 이렇게 붙을 거고요. 그 다음에 23은 6, 그 다음에 23은 6, 29, 18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리고 플러스 얼마가 나오냐면 00이니까 1879, 0까지만 이렇게 가겠다. 그러면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냐면 0, 그 다음에 5, 하나 올라갔습니다. 하나 올라갔고요. 7에다가 6 더하면 3, 3에다가 하나 올라갔어요. 4, 그죠? 그 다음에 하나 올라갔어요. 8이 16이니까 7, 그 다음에 37,450원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실제로 더해지는 건 얼마냐면 기본료 1,600원과 그 다음에 사용료 요 값을 더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총 우리 금액은 얼마냐면 여기다 1,600원을 더할게요. 그러면 0, 그 다음에 5 이렇게 돼요. 0, 5, 4에다가 6 더하니까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하나 올라갔습니다. 1이랑 7이랑 더하면 8, 8에다 하나 올라갔으니까 9. 39,050원이 만들어져요. 300W를 쓰면. 자, 여기다 써드릴게요. 100kWh 쓰면 얼마였냐면
10,000원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300kWh를 쓰면 3배로 늘어나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3배로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초과 누진인 거. 많이 쓴 사람한테는 좀 더 부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9,050원.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예요. 자, 그 구간별로 계산하는데 300 썼다고 해서 300을 여기 곱하는 거 아니다. 처음부터 200까지 쓰는 구간에 대해서는 이만큼 붙이고 넘는 구간에 대해서만 이 금액을 과세를 붙이는 거예요. 알겠죠? 대신에 기본료는 얘를 선택하고요. 그러면 500을 쓸 거예요. 500. 500 쓰면 당연히 5배 아니겠죠. 그죠? 만나볼까 일단? 제가 100W 썼을 때 요거, 300W 썼을 때 요거 지금 맞게 계산했네요. 그죠? 그러면 500W 사용했을 때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여러분 한번 씩 한번 세어볼래요? 500입니다. 자, 500kWh를 썼습니다. 라고 하면 기본료와 그 다음 얼마가 붙어요? 사용료가 붙어요. 근데 500을 쓴 사람에게는 기본료를 이만큼 붙이는 거예요. 우와, 완전 올라가죠. 그죠? 7,300원이 붙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쓰지 말란 뜻이에요. 그죠? 7,300원. 기본료 자체가 7,300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질문하더라고요. 기본료가 이거 더하기 이거까지 다 더해야 되나요? 그게 아닙니다. 기본료 자체가 넘는 사람들에게 기본료 자체를 이렇게 산정을 했어요. 그래서 기본료에다가 사용료를 더할 겁니다. 사용료는 어떻게 하라고? 500 자체를 다 더하면 안 돼. 200까지 구간은 이 금액이 계산되는 거예요. 93.3원에다가 200W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요 구간도 몇 와트예요? 200W 사용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187.9원에다가 200W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얼마를 더 썼죠? 500이면 100을 더 썼죠. 100에 대해서는 이만큼을 부과하는 거예요. 280.6 곱하기 100은 여기까지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거. 되시나요? 그러니까 얘가 총 얼마를 쓴 거야? 500kWh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500이니까 여기 곱한다. 아니야. 초과 누진제는 뭐다?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까지 쓰는 건 다른 사람, 일반 200 이하 쓴 사람하고 계산은 똑같이 해주는 거. 대신에 올라갈수록 기본료랑 이게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계산은 생략할게요.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겠죠? 그죠?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무려 91,600원이 나와요. 요 방법대로 계산하면. 그럼 실제로는 5배 썼잖아요. 5배 썼는데 실제 사용료는 9배로 널뛰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에서 이렇게 끊는 겁니다. 이게 누진제고요. 연봉소득도 마찬가지예요. 연봉소득도 여러분 소득세 내잖아요. 연봉 4천까지는 몇 프로, 6천까지는 몇 프로인데 그 6천을 전체 하는 게 아니라 4천까지는 똑같이 매기고 4천에서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더 매기는 거예요. 소득세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대로 누진세를 계산한다.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2016년 이후에는 이렇게 3단계로 바꿨는데요. 이 바꾼 이유는 뭘까요? 그 전기세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이려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에어컨이나 이런 게 발달을 안 했기 때문에 에어컨이 전력 소비량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날 전기 소모량이 굉장히 많은데 요 누진대로 쓰면은 일반 서민들도 에어컨을 쓰는데 요 누진대로 하면 너무 비싸니까 요즘에는 이제 3단계로 줄인 거예요. 근데 2016년 이전에는 6단계로 이렇게 만들었었대요. 100까지, 200까지, 300까지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계산했다더라. 이게 예전입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봤더니 요즘에는 또 뭐도 쓰냐면 여름에는 누진 구간을 또 이렇게 또 더 완화시켰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주택용 전기요금 제도 개편이라고 해서 하계 7월하고 8월은 원래 누진세는 아까 표에 나온 3단계가 맞는데 7월하고 8월에 해당해서는 그 구간을 더 넓혀줬대요. 넓혀준 이유는 뭐냐면 에어컨 사용량이 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전기세를 절약해주기 위한 나라의 국가의 방침으로 여름에는 한시적으로 누진 구간을 따로 사용한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표가 잘 안 보이죠, 그죠? 표는 여러분 한번 시간 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것 같아요. 여름 누진세. 그러면 원래 나왔던 표보다는 조금 더 완화돼서 나와 있어요. 요 표는 이제 그 완화되고 나서 그 누진세가 바뀌고 나서 전기세가 많이 절약됐다라고 하는 표인데 요 표는 교과서에 있어요. 제가 PDF 올려드렸어요. PDF 올려드렸으니까 교과서에서 한번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 더보기에서 제 블로그 들어오시면 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요거는 이제 그 사회적 배려 계층이라고 해갖고요. 계층에 따라서 또 더 할인을 해줘요. 기차생활수급자에게는 얼마 할인 이런 게 있다더라 라고 하는 건데 검색해 보시면 나오니까 우린 여기서 이제 계산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문제 7번입니다. 다음 표는 주택용 전기 누진세 기준을 쓴 거다. 사용량이 얼마다? 380kW. 전기요금을 계산해라 라고 주어져 있어요. 표가 요겁니다. 6개 단위로 나눈 거. 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건 예전 걸로 이렇게 주어졌더라고요. 이렇게 했을 때 380kW 썼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계산해보자. 뭐 더하기 뭐다? 자, 380이면 구간이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면 여기 구간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기본료 얼마 받냐면 3,850원 받아요. 이건 겁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는 구간별로 쫙 다 나눠서 계산해 줘야 돼요.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380이면 60.7kW당 얼마를 썼냐면 100을 썼어요. 요 구간에서 썼죠. 그 다음에 100에서 200 구간까지는 125.9원에다가 곱하기 100을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200에서부터 300까지는 187.9원에다가 곱하기 100까지 이렇게 써야 돼요. 여기까지가 얼마 쓴 거야? 300 쓴 거예요. 그죠? 그리고 플러스 끝이 안 났다. 마지막 요 구간에서는 몇을 더 쓴 거죠? 80을 더 쓴 거예요. 380이니까. 80에 해당해서는 얼마를 쓰는 거냐면 280.6원에다가 곱하기 80 이렇게 붙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얼마 사용한 거다? 380kWh다 라고 계산하는 거. 그래서 전기세는 총 요 기본료와 요 사용료를 더해줘서 만들어야 된다. 요거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제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번 계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답은 제가 따로 알려드리진 않겠습니다. 요 방법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네. 그래서 전기세는 요렇게 계산한다더라 라고 하는 거고, 오늘 강의는 이제 이게 답니다. 마지막이었어요. 뭐 계산하는 거였죠? 누진세 계산하는 방법. 누진세는 단순 누진 방법이 있었고 초과 누진 방법이 있었는데, 단순 누진은 한계가 있어요. 그죠? 조금 차이 나는, 조금 더 버는 사람들이 세금을 더 많이 떼서 더 적어지는 불합리가 있으니까 초과 누진세라고 해서 구간별로 나눠줘야 된다. 구간 전까지는 똑같이 계산하고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만 그 세율이 더 커진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세금에 대한 내용 전부 다고요. 혹시 이거 말고도 세금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이 영상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따로 정리해서 영상을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세금에 대한 기본 틀인데 다른 부분에서도 아마 궁금한 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